안녕하세요. 서학유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 2, 3점 문제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이제 지수법칙 문제죠. 자, 우선 2의 루트 세제곱을 2로 나누잖아요. 근데 2는 2의 1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이 전체의 루트 3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제 이거는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플러스 1. 제곱은 그 지수의 곱셈으로 바뀌죠. 합차를 써주면 3 마이너스 1이라서 2의 제곱, 즉 4가 됩니다. 자, 지수 법칙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특히 그 무리수 지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의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고요. 두 번째, 나눗셈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a의 n분의 a의 m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 문제도 그랬죠. 자, 이거는 그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으로 바뀌어요. 자, 세 번째, a의 m제곱에 전체 n제곱을 하면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셈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세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은 이제 미분계수 문제죠. 우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꼴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F'E예요. 그래서 F'E를 구하는 방법은 물론 뭐 대입해서 극한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바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하면 4x가 되죠. 따라서 F'E는 8이 됩니다. 자, 미분계수 역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 물론 이 문제는 도함수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함수 구하는 거는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분계수 정의만 해볼게요. 자,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꼴로 표현되면 이 친구는 f'a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의 버전이 더 있죠. 자, h가 0으로 가는 버전도 있거든요.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면 역시 이것도 f'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3번. 3번은 삼가함수 각변환이죠. 워낙 그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아예 각변환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차분하게 해볼게요. 자, 삼가함수의 각변환은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부호를 보죠. 이제 부호를 본다는 건 각의 사분면을 본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파이 마 세타가 이제 몇 사분면인지를 보는 거죠. 파이 마 세타는 항상 이 세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공식을 쓸 때는 예각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파이에서 세타를 빼면 이제 2사분면이에요. 180도에서 예각을 뺀 거니까요. 이거는 제 2사분면이다. 자, 제 2사분면에서 이 사인을 물어봤죠, 지금. 이 사인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분면에서 그 올사탄코였죠. 그래서 이 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였어요. 따라서 사인은 플러스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류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종류는 그 파이의 몇 배냐, 이게 종류를 결정하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죠. 파이마 세타꼴에서 파이가 정수배일 수도 있고 파이가 이제 분수배 꼴일 수도 있는데 정수배는 뭐 파이나 2파이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분수배는 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이런 꼴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정수배, 그냥 파이만 있으니까요. 정수배고 정수배면 종류가 안 바뀌어요. 따라서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나오고 만약에 이게 분수배, 뭐 2분의 파이나 그런 값이었다면 종류가 바뀌었겠죠. 그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나오니까 정리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 자, 여기서 양수고요. 일단 플러스고요.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나왔으니까 사인, 뒤에는 무조건 세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하는 법 익혀두시고요. 정리하면 사인 값이 13분의 5라는 거죠. 그럼 하나의 삼가함수 값만 알면은 나머지 삼가함수를 다 구할 수 있죠. 뭐 직각 삼각형 그려가지고 해볼게요. 자, 직각 세타라고 하면 빗변이 13, 높이가 5가 되는 거죠. 밑변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요. 169에서 25를 빼니까 144고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2. 자, 13대 12대 5가 자주 나오니까 암기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물어보는 탄젠트의 값은 12분의 5가 되는데, 이제 항상 부호를 조심해줘야 돼요. 플러스 12분의 5도 있고 마이너스 12분의 5도 있죠. 특히 이제 이런 삼가함수 부호 따지는 문제는 그 평가원이 부호를 물어보는 것도 그 변별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지에 이렇게 마이너스 12분의 5랑 플러스 12분의 5를 둘 다 줘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호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코사인이 음수라는 말도 줬죠. 따라서 사인이 양수고, 그렇죠? 사인이 세타였으니까 이거는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인 거를 찾으면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죠. 2사분면. 그래서 이거는 세타가 제 2사분면이라서 2사분면에서는 아까 했듯이 올사탄코니까 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는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해줘야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4번은 이제 함수 연속이죠? 정확히 말하면 구간별 함수 연속. 역시나 뭐 계산으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 유형이죠. 이렇게 구간으로 끊어진 함수 연속은 위에다가도 a 대입하고 아래에다가도 a 대입해서 마이너스 a랑 아래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이죠. 이게 같다고 하는 거예요. a 제곱 플러스 a 마 6이 0이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인데 모든 합을 물어봤죠. 그래서 합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사실 뭐 여기서 바로 근과계수 관계 써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죠. 이런 식으로. 자, 구간별 함수 연속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fx라는 구간별 함수를 이렇게 gx와 hx로 쪼개주는 경우가 있어요. x가 a 이상, a야 a보다 클 때. 이제 연속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a에서 연속. fx가 a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전부 다 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 a-일 때를 볼 때는 gx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할 때는 gx고요. fa는 ga고요. 우극한은 x가 a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hx겠죠. 문제에서 gx랑 hx도 연소함수라는 말을 준다면 보통 다함수 주니까 연소함수죠. 모든 다함수는 이 문제에서 봤듯이 다 연소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GA랑 HA가 같다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이미지화 시키면 A를, 그러니까 경계를 위에다가 대입하고 경계를 아래에다 대입해서 둘이 같다고 하자. GA랑 HA가 같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등차 수열
계산 문제인데요. 자, 모든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랑 공차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A1은 그대로 두고 A5를 A1 플러스 4D로 고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A8 플러스 A12는 자, A8은 A1 플러스 7D 그 다음에 A12는 A1 플러스 11D가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아니면 등차 중앙 익숙한 친구들은 이제 8이랑 12의 가운데를 보는 거죠. 2A12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2 곱하기 A1 플러스 9D겠죠? 이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이게 좀 더 빠르긴 하죠. 네, 뭐 크게 계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자, 뭐 아래 거 정리하면 2로 나눌게요. A1 플러스 9D가 마삼이다. 자, 이 식도 정리하면 A1 플러스 8D가 0이라는 게 나오죠. 따라서 변변끼리 빼주면 D가 마삼이고 D가 마삼이면 A1은 24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2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A2는 A1 플러스 D잖아요. 24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답은 21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일반항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 A에는 A1 플러스 N-1 D로 표현되고요. 일반항은 항상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었죠? 공차. 반대로도 가능하죠.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6번은 이제 뭐 극대와 극소 미분해서 판단하는 문제고요. 우선 항상 극대 극소 구하려면 도함수를 구해야겠죠?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마 6x고요.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언제 극대이고 언제 극소인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도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도함수를 그리면 0이랑 2에서 실근을 가지고요. 그 아래에다가 원래 함수 fx도 그릴 수 있겠죠? 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의 증감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요.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데요. 극대값은 x가 0일 때죠. f0이고 이게 9여야 돼요. 그래서 k가 9라는 식이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극소값을 물어봤죠. 극소값은 그 x가 2일 때 f2 값인데 이거는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서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 정리 한번 해보면 뭐 그림으로 풀었지만 이제 정의 자체를 알고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fx를 안 그려도 할 수 있으니까 fx가 극대라는 건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fx가 극소라는 건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f' 도함수 안파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뀔 때 0일 때가 극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2일 때가 극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7번. 7번은 이제 시그마 유형인데 시그마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그 보면 알겠지만 소거형이죠, 소거형. 이제 이 문제부터가 약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물어보는 sk-ak를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k까지 합해서 k 번자만 빼면 이거는 sk-1이 되죠. 이거는 어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 sk-sk-1이 ak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이항만 된 거잖아요. 단 주의할 거는 k가 2 이상일 때만. 왜냐면 k 1 넣어버리면 x 0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k가 2 이상일 때를 보는 거고, 만약 k가 1일 때는 따로 봐야 돼, 따로. k가 1이면 s1-a1인데 이거는 0이죠. 왜냐면 s1은 a1이랑 똑같으니까요. 따로 봐야 돼요. 자, 따라서 k는 1부터 10까지 sk-ak는 sk-1인데 아까 말했듯이 2부터예요. 1부터는 0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2부터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푸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k-1은 n자리에 k-1을 대입하는 거겠고요. 이 시그마를 푸는 방법은 부분 분수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쪼개보면 k-1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고요. 한 칸 건너서 사라질 테니까 앞에다가 대입, 2 대입한 거랑 1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10 대입한 거만 남아요. 왜 그러냐면 다 일일이 대입을 해보면, 자, 처음 대입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k에 2를 대입하면 k에 3을 대입하면 2분의 1 마 3분의 1, 이렇게 계속 하다가 k에 9를 대입하면 8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고요. 마지막으로 k에 10을 대입하면 9분의 1 마 10분의 1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웃한 게 다 사라져요. 따라서 제일 처음 거랑 제일 끝에 거만 남으니까 나중에는 바로 제일 처음 거랑 제일 끝에 것만 적어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정리하면 10분의 9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시그마 소고형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 분수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이렇게 k-1 곱하기 k분의 1을 이렇게 쪼개는 거를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라고 하고요. a b분의 1은 b-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8번은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죠. 접선의 방정식. 자, 우선 3차 함수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이, 이거는 꼭 그림을 안 그려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접점이 대놓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접선은 L이라고 할게요. Y는,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1,2를 지나가는 거니까 x-1 플러스 2로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접선이 요거랑 접한다고 했죠. 접선이 곡선과 접한다 라는 말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접점을 미지수 t라고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자, 두 번째 요거를 이제 또 y 프라임이라고 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t일 때, 즉 x가 t일 때 4t 세제곱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t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t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제 그때 접점을 봐야죠. 그때 접점이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하면 4니까요. 마이너스 1,4는 y는 x 4제곱, 이 4차 함수를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a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을 해볼게요. 16번은 이제 로그 부등식이죠. 항상 그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제일 처음에 뭘 먼저 해줘야 되냐면 그 밑진수 조건을 써줘야 돼요. 밑진수 조건. 자, 지금 보면은 진수가 x마 4랑 x 플러스 2가 있죠. 항상 진수는 전부 양수잖아요. 이렇게 양수라고 해주자. 이 두 개를 연립하면 x가 4보다 크다는 범위에서 구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식을 풀어보면, 자, 하나는 밑이 3이고 하나는 9니까 밑을 통일해 주는 게 좋아요. 밑을 통일하는 방법은 여기 밑이랑 진수에다가 똑같이 거듭 제곱을 하는 거죠. 따라서 밑이 3이었으면 9로 3의 제곱을 해서 9로 만들고 x마 4에다가 또 제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는 밑이 같으니까 이게 안에 것끼리 같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x마 4의 제곱이 x 플러스 2랑 같아야 되고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답이진 않고요. x가 2 또는 7인데 아까 구했던 밑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제 2는 안 되겠죠? 그래서 7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7이고요. 아까 이제 했던 거 그 밑변환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게요. 로그 밑 변형. 자, 로그 a의 b라는 식이 있으면 밑이랑 진수에다가 똑같이 제곱을 해도 값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a의 제곱, b의 제곱은 자, 진수의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오죠? 역시나 밑의 제곱도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이제 밑의 거듭제곱은 역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2 로그 AB인데 어차피 이 식은 이 앞에 AB랑 같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밑이랑 진수에다가 각각 이렇게 뭐 n제곱씩도 할 수 있다는 거. A n제곱, B n제곱 이렇게 식을 그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17번 해보겠습니다. 17번이 이제 부정적분 문제죠. 자, f' 이렇게 나와 있는데 f2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부정적분을 해야 돼요. 부정적분을 해보면 2의 세제곱, x 세제곱 이렇게 3x고요. 항상 부정적분은 그 적분 상수 c를 잘 붙여줘야 돼요. C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적분 상수 조건이죠. 그래서 F1이 5라는 걸 쓰면 F1은 3 플러스 C라서요. C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fx를 적으면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2로 나오고요. 문제에서 f2를 물어봤으니까 2를 대입하면 16 마팔 플러스 6 플러스 2라서 정리하면 1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8번. 18번은 뭐 시그마 계산 문제죠. 시그마 공식. 그 시그마에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활용해 주라는 건데 시그마 AK가 10이니까 이거를 풀 때 자, 첫 번째 상수는 튀어나오죠? C는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의 그 시그마는 결국 C가 1부터 5까지 5개가 있는 거라서 5C가 돼요. 5C가. 정리하면 10C는 65 플러스 5C고요. 5C가 65니까 C는 13이겠죠? 이렇게. 답은 13이고요. 시그마 성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성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그마 내에서 합하거나 뺀 거는 이렇게 시그마 바깥으로 찢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그마를 이제 분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그마 안에 상수가 있으면 아까 했던 거죠? 이제 상수는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세 번째는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안에 상수만 있다면 계속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C만 나온다는 거니까 C가 N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CN 상수가 N개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19번이 이제 방정식 활용 문제죠. 어떤 활용이냐면 그 미분,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미분 활용 문제인데 일단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4개의 실근을 가진다. 일단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는 이제 그려서 푸는 게 편하죠. 그래서 K만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여기 함수를 이제 fx라고 한다면 우리는 fx를 그릴 거예요. fx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야겠죠? f'x를 구하면 12x 세제곱 12x 제곱 마 24x고요. 12x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3차 함수, 즉 도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1, 0, 2. 그럼 이제 이 아래에다가 원래 함수 fx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풀어본 문제랑 비슷하죠. 그 도함수의 부호가 fx의 증감을 결정하는 거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k, 즉 y는 마이너스 k는 이제 상수함수니까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구워가지고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에 있어야 서로 다른 실근이 4개일까? 이렇게 생겨야 이렇게 실근이 4개겠죠? 뭐 항상 4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경계 찾는 거죠. 경계에는 여기 위에서 접할 때랑 아래에서 접할 때가 각각 경계가 돼요. 위에서 접할 때는 극대값이니까 y는 f0일 때 여기 0이죠. 아래는 극소값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f-1. 그래서 둘을 구해보면 f0은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f0은 0이고요. f-1은 역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3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k라는 값이 마5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0이랑 5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에 있는 거는 자연수가 4개겠죠? 5에서 0을 뺀 다음에 2를 하나 더 빼주면 돼요. 따라서 5 마이너스 0 이다가 하나 더 빼주자. 그래 총 4개. 실제로 뭐 1, 2, 3, 4 4개죠? 그래서 4개가 됐습니다. 자, 19번까지 그 공통 2, 3점 문제 마무리했고요. 공통 4점 문제로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